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쇼츠 채널에서 새로운 컨텐츠인 주간 뉴스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일주일 동안 김치샐러드 본 채널에서 매일매일 전해드렸던 종합 뉴스들 중에 중요한 기사와 하이라이트 뉴스를 선정해서 요일별로 종합해서 전해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한 주 동안 있었던 임영님 소식을 다시 한 번씩 정리하시는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네요. 별빛 여러분, 주말 저녁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의 시상식 수상 소식입니다. 16일 일요일 밤에 개최된 제32회 헌터뮤직 어워즈 2024에서 임영님이 후주 팬덤상 남자 부문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시상식에 임영님과 영웅시대를 축하하는 영상이 전해졌죠. 실제로 영상은 임영님의 온기 뮤직비디오에 다양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후주 팬덤상에 대해서 100% 글로벌 팬투표로 선정하여 팬덤과 아티스트 모두에게 수여하는 상이라고 전했고, 시대를 초월한 팬덤의 압도적인 화력을 증명하는 상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임영님에 대해서는 2년 연속 최고의 아티스트와 팬덤으로 등극했다며 후주 팬덤상 남자 부문 영시대와 임영임을 축하한다는 영문 자막으로 메시지를 방송으로 전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축하 메시지는 헌터뮤직 어워즈 SNS를 통해서도 전해졌는데요. 헌터뮤직 어워즈 트위터 X에는 후주 팬덤 어워즈 남성 부문 히어로 제너레이션 영시대와 임영웅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임영님의 해시태그로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 화보 사진과 함께 축하 배너를 띄워주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공식 팬카페를 포함해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일제히 팬들의 축하 반응이 전해졌는데요. 팬덤과 함께 받게 되어서 행복하다는 반응이 전해졌네요. 실제로 이번 수상은 이미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투표 결과가 종료되면서 결정되었는데요. 당시 임영님은 후주 팬덤상 결승에서 플레이브와의 최종 투표 결과 15%의 차이로 승리하며 후주 팬덤상을 확정지었죠. 후주 팬덤상은 팬투표만으로 결정되는 투표라 시상식에서 최종 수상만 결정되는 상황이었고, 우리 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플레이브 결승전 이전부터 BTS와의 4강전이 있어서 우리 팬분들의 마음을 아슬아슬하게 조마조마하게 했는데, 강력한 팬덤의 힘으로 4강도 놀라운 힘으로 이겨내고 마지막 결승전까지 멋진 승부를 펼치면서 영시대 별빛님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마지막 날 정오까지 진행된 후주 팬덤상 투표에서 임영님은 58%의 투표율로 2위인 플레이브 42%에 약 15% 정도 앞서며 1위를 확정지었는데요. 무섭게 따라오는 글로벌 팬들의 투표 열기에 정말 역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지막까지 가슴을 두근거렸던 생각이 납니다. 다음 뉴스는 후주 팬덤상 언론사 보도 소식입니다. 16일 저녁에 진행된 헌터뮤직 어워즈에서 임영님이 후주 팬덤상을 수상한 내용에 대해 여러 언론사도 일제히 관련 내용을 보도해 주었는데요. 먼저 스타뉴스 문한식 기자님은 영시대 임영웅 2년 연속 최고의 아티스트와 팬덤 헌터뮤직 어워즈 후주 팬덤상 수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임영님의 놀라운 시상식의 존재감을 전해 주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가수 임영님과 팬클럽 영시대는 헌터뮤직 어워즈에서 2년 연속 후주 팬덤상을 수상하며 또 한 번 그 가수의 그 팬의 면모를 빛냈다면서 임영님과 영시대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32주년 헌터뮤직 어워즈에서 후주 팬덤상 남자 부문을 수상했고 2년 연속 최고의 아티스트와 팬덤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주 팬덤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눈부신 활약을 펼친 남녀 아티스트와 이들을 지지한 최고의 팬덤을 선정하는 상으로 100% 팬투표로 선정되었다면서 임영님의 든든한 지원군인 영시대는 지난해 31회 헌터뮤직 어워즈에 이어 2년 연속 막강한 팬 결집력을 발휘해서 임영님과 수상의 영광을 함께 안았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한편 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님은 임영님이 2년 연속 후주 팬덤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팬심을 빛냈다면서 슈퍼스타 국민가수 임영님과 그의 팬클럽 영시대가 헌터뮤직 어워즈에서 2년 연속으로 후주 팬덤상을 수상하며 막강한 팬덤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임영님의 팬클럽 영시대는 그간 꾸준한 팬 활동과 지지로 임영님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해왔으며 팬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임영님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그에 대한 애정과 헌신은 이번 수상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됐다면서 한 팬의 반응을 전했는데요. 임영님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웅 같은 존재로 그의 음악을 들으면 많은 위로와 힘을 얻는다고 전하면서 팬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임영님과 영시대의 이번 수상은 단순한 상의 의미를 넘어 팬과 아티스트 간의 깊은 유대와 신뢰를 상징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팬들이 주도적으로 아티스트의 활동을 지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현대 팬덤 문화의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임영님과 영시대가 그 어떤 멋진 순간들로 최고의 시간들을 만들어갈지 기대가 된다고 설명해 주었는데 정말 내년에도 우리 팬분들 후즈 팬덤상 수상을 준비하면서 3년 연속 수상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헬핀 여러분, 오늘 인스타그램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임영님의 고척 리사이틀 공연 당시 VCR로 상영되었던 응답하라 히어로 관련 게시글이 전해졌네요. 해당 게시글은 임영님 콘서트 영상을 제작했던 김형현님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임영님 리사이틀 VCR을 제작하며 느꼈던 소감들을 전해주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응답하라가 방영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가끔 다시 꺼내볼 만큼 많은 추억이 있었던 작품이었다면서 젊은 성동일님과 이일환님은 어떻게 만났을까라고 가끔 혼자 하던 상상을 임영님이라는 아티스트와 함께 스크린 속 이야기로 풀어내보았던 즐거운 경험이었다면서 리딩 때부터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성동일 선배님, 이일하 선배님, 그리고 현장에서 너무나 좋은 연기를 해주신 박세한 배우와 그리고 우리의 히어로 영님 감사드립니다라며 멋진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팀과 빅피처 팀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잊지 못할 즐거운 작업이었다고 전하면서 다양한 사진을 전해주었습니다. 실제로 함께 올린 사진 화보는 리사이틀 당시 상영된 VCR 화면 영상 캡처였는데요. 임영님이 버스를 타는 장면부터 시작해 여자 주인공을 바라보는 모습과 버스에서 해프닝까지 다양한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웃음을 주었던 성동일님과 이일환님과의 식사 장면도 특별했는데요. 예전 카사블랑카의 한 장면 같은 모습도 함께 전해져서 특별함을 주었네요. 해당 게시글이 전해지자 팬분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 진심으로 고퀄리티를 만들어주는 히어로 덕분에 팬들이 진정으로 눈 호강을 하게 되었다면서 사진을 보면 임영님 목소리의 음성이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 같다면서 사진 느낌이 너무나 좋다는 반응을 전해주었는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리사이틀 VCR 제작진분의 인스타그램 소식을 포함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MHN 스포츠 정에스터 기자님은 대한민국 트롯 4대 천왕에서 영웅시대로 전설과 현재가 만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제 채널 댓글에 몇몇 구독자님이 기사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마도 트롯이라는 장르로 다루었지만 4대 천왕에서 영웅시대로 시대가 변한다는 내용에 공감하시는 것으로 보이네요. 기사는 나훈아, 남진, 서른도, 송대관님의 전설들을 잇는 임영님을 비롯한 탑6 멤버들을 언급하며 트롯 시장에 새로운 황금기를 가져온다는 내용이었는데 트롯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를 잘하는 임영웅님이지만 트롯 장르에서도 새로운 영웅시대를 연다는 내용에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 시대를 풍미한 대한민국 트롯의 4대 천왕으로 불렸던 나훈아, 남진, 서른도, 송대관님은 수십 년 동안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트롯시대 전성기를 이끌면서 레전드가 되었는데 레전드 나훈아님은 은퇴 공연을 하였고 송대관님은 지난주 세상을 떠나며 팬들에게 깊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제는 새로운 트롯의 4대 천왕들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스터 트롯 이후 대한민국 트롯 시장은 전례 없는 붐을 맞이했는데 그 중에는 반박 불가한 영웅시대 임영웅님이 자리 잡고 있다며 여러 팬투표 사이트의 차트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임영웅님은 새로운 트롯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뒤를 이어 다른 수많은 트롯 스타들이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연예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네요.
특히 음반과 공연 시장에서 트롯 가수들의 영향력은 아이돌 못지않는데 트롯 팬들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고 재정적 안정성이 있는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스타에 대한 소비력도 강력하다면서 음반 구매뿐만 아니라 콘서트 티켓, 공식 굿즈, 팬미팅,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티스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무대에 대한 언급을 전했는데요. 대한민국 트롯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도 뻗어나가고 있는데 트롯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음원 및 음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간 음원 매출은 약 1,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2019년 기준 음반 소매 매출은 1,457억 원을 기록했다면서 대한민국 트롯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끄는 이들 가수들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며 글로벌 스타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는 내용을 전했네요. 기사 내용은 전반적으로 트롯을 언급했는데 그 선두에 임영웅과 영시대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아주 인상적인 기사였습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의 하나은행 선공개 영상이 공개되며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20일에 공개되는 본편 광고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최초 임영님의 광고 모델 선정 당시에 하나은행의 다양한 이벤트가 또다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이 임영님이 하나은행 광고 모델로 처음으로 티저 영상이 나간 지 벌써 정확히 1주년이 되었는데요. 지난해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본격적인 티저 광고가 진행되었죠. 하나은행의 새로운 모델은 누구인지 맞춰달라는 이벤트 영상이 공개되었고 팬들은 한눈에 이 실루엣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맞혔습니다. 옆모습을 봐도 멀리서 봐도 한눈에 임영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봉긋한 뒤통수며 2m가 넘는 다리 길이 거기에 혹시 몰라볼까 왼손잡이에 기타까지 배치한 것을 보며 이제 그렇게도 원했던 임영웅의 금융 광고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쁜 마음이 영웅시대 팬들 가슴속에 담겨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이 열린 어두운 복도에 누군가가 등을 기댄 채 앉아있는 모습이었는데 하늘색 벽지도 영시대를 뜻했고 임영웅의 하나은행 모델 선정을 홍보해 주었는데 그때는 2월 23일 커밍순이라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와 발을 맞춰서 인스타그램에서도 새로운 하나은행 모델이 누구인지 미공개 독점 힌트컷을 공개했었는데요. 뒷모습마저 든든했던 하나은행 새 모델을 공개한다며 누군지 알 것만 같다면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글로 달려가기라는 글과 함께 인스타그램 모델 맞추기 퀴즈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게시글과 함께 전해줬던 사진은 모두 2장이었는데 먼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모습의 사진에서는 임영웅이 녹색 옷을 입고 악보를 보는 모습의 사진이 전해졌죠. 실제로 게시글에서는 아주 특별한 힌트라고 했는데 힌트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임영웅이라고 대놓고 알려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모델의 풍성한 머릿결을 보면 가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머리숱이 많았는데 임풍성 별명에 걸맞는 임영웅의 모습인 것을 팬들은 거의 확정을 지었었죠. 당시 티저 광고와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자 팬들은 이렇게 어려운 퀴즈는 처음이라며 농담들을 했는데 팬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임영웅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또 다른 사진에는 마이크와 헤드셋이 걸려있는 이미지였는데 키보드 건반과 마우스 공책과 머그컵이 놓여져 있는 모습으로 지금 막 녹음을 마친 듯한 느낌을 주었는데 이를 본 팬분들은 임영웅의 하나은행 광고 모델 선정을 축하한다며 하나은행의 탁월한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는 반응을 전했었죠. 정직하고 신뢰도 높은 임영웅이 금융 광고를 해서 정말 기분이 좋다며 파도 미담만 나오는 파파미 까까미의 임영웅 모습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에 임영웅이 하나은행과 또 다른 광고를 촬영하며 선공개에 이어서 새로운 광고 본편이 공개되는 그날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탑스타 뉴스 김민서 기자님은 임영웅 민들레 홀씨 같은 사람이 써내려가는 강력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임영웅의 영향력을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임영웅은 마치 아날로그 어쿠스틱 기타 선율 같은 사람이라며 무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고 잘 연마된 활처럼 유연하게 움직인다고 전했는데요.
고정관념을 넘어선 기획력과 스토리텔링을 보여주며 공연에서 360도 무대를 만들고 팬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열기구를 타고 스타디움을 도는 놀라운 기획을 실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의 유연함은 언제나 최고의 공연 퀄리티를 보여주고 공연 문화의 올바른 길라잡이가 되어주고 있다며 임영님 콘서트는 1인 다역의 능동적인 모습을 항상 보여준다고 극찬해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라이브 방송에서 그동안 성료한 공연에 대한 소회를 묻는 팬들의 질문에 임영님은 엄청 큰 것, 이런 것은 못할 것이 없다면서 LED라든지 무대적인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다시 못할 것은 그 순간 팬들과의 케미, 그리고 정말 재밌고 감동적인 그런 순간들은 다시 똑같이 하려고 해도 못한다면서 팬들과 함께 감정을 깊이 교류하는 케미들은 다시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요. 결국 공연에서 중요한 것은 아티스트와 팬들이 서로의 감정을 쌍방으로 소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팬들이 나의 아티스트에 대한 사랑과 응원이 일방적이라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한다며 임영님은 그 지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결국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 설정에 팬으로서 존중받는 마음이 들게 하는 진심은 기획 의도를 바꾸게 한다며 콘서트에서 다양한 팬들을 위한 휴게 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그 예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애쓰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는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감정적인 느낌을 노래로 표현하는데 이를 분석하는 언론사 기사가 실릴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다면서 임영님의 모든 장르를 잘하는 아티스트 역량을 언급하며 임영님의 영향력은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 조용히 스며들고 여기저기에서 연구하고 싶은 장르가 되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밤사이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의 영화 I am here the stadium이 넷플릭스 주간 차트에서 탑5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실제로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집계된 통계 자료에서는 임영님 영화가 5위에 랭크되었는데요. 어제도 넷플릭스 대한민국 영화 일간 차트 8위에서 4위로 역주행에 성공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일주일 동안에 임영님의 영화 I am here the stadium이 다시 한번 주간 차트 탑10에 오르며 놀라운 존재감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올라온 해외 사이트의 순위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도시의 사랑법이 1위에 올랐고 2위는 보고타, 그리고 3위는 베테랑이 올랐으며 4위는 카브리올레가 차지했네요. 그 뒤를 이어서 임영님의 I am here the stadium이 5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6위는 아마존 활명수, 7위는 공각기동대, 8위는 달콤한 이곳, 9위는 임신입니다인데요. 지난주 6위에 이어서 2주 연속 임영님 영화는 탑10에 올랐고 특히 이번 주는 탑5에 오르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네요. I am here the stadium은 지난 12월 31일에 공개되면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1일 랭킹 탑10에서 내려오지 않으며 역주행을 2번씩 만들어가는 기적같은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 순위를 집계하는 플릭스 페트롤에서는 18일 어제 임영님의 영화의 4위 소식을 전했는데요. 탑10 무비의 임영님 영화 I am here the stadium이 공개 18일째 되는 날 4위에 랭크된 것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의 I am here the stadium은 넷플릭스 점수 7점을 받아 현재 89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2월 12일 4위에 이어 13일부터 15일까지 5위, 그리고 16일과 17일에는 8위로 랭크되었지만 18일 다시 4위로 4계단 역주행에 성공해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 지금까지 임영님의 영화 I am here the stadium은 오늘의 대한민국 영화 탑10에서 단 한 번도 일간 탑10 순위에서 내려간 적이 없으며 주간 탑10에서도 각각 6위 그리고 5위 2주 연속 탑10 등극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금융사 선호도 조사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하나은행 선공개 영상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지난 2020년 금융사에 어울릴 것 같은 광고 모델로 임영님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내용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요. 당시 금융경제신문이 창간 23주년을 맞아 마케팅 조사 전문기관 리들러와 함께 금융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조사에 응한 7,000명 중에 68% 이상이 임영님을 금융사 모델로 세우기를 원했었죠. 당시 2위는 8%를 득표한 BTS가 차지했고 3위는 7%를 득표한 영탁님이 차지했는데요. 그 뒤로는 유재석님과 현빈이 5%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금융 전문가와 금융계 종사자는 유재석님을 금융계에 어울리는 모델 1위로 선정했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80%의 응답자가 임영님을 선호하게 된 것인데 마케팅적으로도 재미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주목되었습니다. 특히 임영님이 모델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은행 등 은행권뿐만 아니라 임영님을 선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험사와 증권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는데 임영님의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큰 시너지를 준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임영님에 대해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진정성 있고 믿음이 가는 히어로를 모델로 세우면 금융사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며 임영님이 모델을 하면 그 어떤 곳이라도 바꿀 의향이 있다며 임영님에 대한 전적인 지지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 임영님의 이러한 결과로 하나은행에서 모델로 맹활약을 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네요. 별빛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단어가 화제였는데요. 탑스타뉴스 장지우 기자님이 보도한 임영웅 영웅시대와 불멸의 인연 영시에서 죽시로 이어진다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이었죠. 실제로 평생 영웅시대라는 의미의 평시는 그동안 많이 들어봤는데 죽시는 조금은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어도 영웅시대라는 의미 같은데 비자감까지 느껴지는 영웅시대에 대한 새로운 별칭 표현이 인상적이었네요. 기사에 따르면 임영웅님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수많은 팬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는데 임영웅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응원하는 영웅시대는 임영웅님과의 관계를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기며 임영웅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체감하고 그로 인해서 얻는 삶의 기쁨 속에 위안을 얻는다며 그 이유는 임영웅님이 불러주는 노래 한 곡 한 곡이 우리들 일상에 큰 위로와 기쁨을 선사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은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을 얻는다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임영웅님이 주는 특별한 에너지와 교감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면서 임영웅님의 음악은 그 자체로도 큰 감동을 주며 임영웅님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깊은 곳을 비추고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이끌어내기도 한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특히 임영웅님을 처음으로 응원하기 시작했었을 때 팬들은 임영웅님과의 관계가 변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영웅시대인 영시로 남아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임영웅님을 향한 사랑을 죽시로 표현하기에 이르렀다며 임영웅님은 영웅시대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해야겠다고 말하면서 팬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팬들 역시 임영웅님 이름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임영웅님의 공연에서 팬들은 특별한 경험을 제공받는데 콘서트장에서 임영웅님과 손끝만 스쳐도 인생 최대의 행복을 느끼고 준비해간 피켓의 글귀만 읽어주어도 도파민이 분출되는 희열을 느낀다며 임영웅님과의 눈맞춤 하나로 인해서 더욱더 빠져들게 되는 것 같다면서 팬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임영웅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팬들의 진심과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은 임영웅님 음악과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하나은행 유튜브 채널과 여러 TV 매체 등을 통해 임영웅님의 공식 광고가 게재되었는데요. 기존의 은행 창구에서 공개되었던 선공개 영상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광고 영상의 제목은 내가 받는 연금도 하나은행이라는 제목이었는데 30초 영상과 15초 영상으로 각각 두 가지 버전이 존재했죠. 기존 선공개 영상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임영웅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감미로운 기타 소리에 더해져서 임영웅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전해졌는데 광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며 팬들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던 영상이었네요.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번 티저 영상과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흰색 니트와 흰색 바지를 입은 깔끔하고 순수해 보이는 임영웅님이 공연장 무대에서 객석으로 내려온 뒤 빈 의자 하나하나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시작했죠. 공연 당시 객석에 앉아있을 듯한 팬들의 이름과 사연이 하나하나 전해지는 가운데 임영웅님은 부드러운 손길로 의자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팬의 사연과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싶은 사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바라보고 쓰다듬은 채 임영님은 진심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지금처럼 인생의 행복을 이어나가고 싶은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평생 지켜드리고 싶다면서 손님의 소중한 연금도 하나은행이 평생 지켜드린다며 내가 받는 연금도 하나은행 믿을 수 있는 내 편은 하나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임영님의 표정과 손동작은 믿음의 아이콘 그 자체였는데요. 살짝 손을 턱에 대고 눈을 감으면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에서는 고객들과 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 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두 손을 기도하듯 모아서 무언가 결심하는 듯한 임영님 표정에서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처럼 건강하고 싶은 마음, 따뜻함을 나누는 이라고 쓰여진 선한 영향력을 담은 의자 속 팬들의 마음은 건행전도사 임영님의 마음과 기부봉사를 위한 따뜻한 온기도 함께 전했는데요. 의자 하나하나에 쓰여진 수많은 사연들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는 히어로의 모습이 감동 또 감동이었습니다. 이후 화면은 큰 대형 공연장의 객석에 하나은행 마크로 바뀌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의 수급 계좌는 하나은행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임영님은 이후 객석에 서서 내가 받는 연금도 하나은행으로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며 영상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임영님의 믿을 수 없는 내 편은 하나라며 손가락을 펼치는 마지막 포즈가 오래 기억나는 영상이었습니다. 한편 팬들은 임영님과 하나은행이 평생 함께 가면 좋겠다며 이번 기회로 연금 통장을 변경하겠다는 반응을 전했고, 특히나 신뢰 가는 목소리, 믿음 가는 히어로의 행보가 승승장구해서 국내 최고를 넘어 세대 최고가 되길 바란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의 수상 소식이 TV조선 9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공헌한 콘텐츠와 기업들을 선정하는 2025 K-브랜드 어워즈가 19일에 열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K-콘텐츠 분야에서는 범죄도시4, 미스트로3 등이 수상을 했으며 인물로서는 임영님과 변우성님이 수상했고, 기업들의 경우 KB금융그룹, 신한은행, SK텔레콤, LH 등 총 83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시상식은 TV조선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인데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KBS 경제 콘서트 소식입니다. 별빛 여러분, KBS 박대기 기자님 잘 알고 계신가요? 눈 오는 날 눈을 맞으면서 날씨를 보도해서 유명해진 기자였는데 그 이후 자신의 이름을 건 경제 콘서트 핫클립 코너를 진행하고 있죠. 이날 경제 콘서트에서는 임영님이 언급되었는데요. 경제 전반에서 맹활약하는 히어로의 영향력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뉴스는 9년 전 전국 노래자랑 포천 10편 일반인 참가자 임영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면서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성실함까지 인정받아서 그로부터 8년 뒤 꿈의 무대에 섰다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 앞에서 임영님의 열창이 시작됐는데 팬클럽의 상징 하늘색으로 물든 객석은 임영님의 손짓과 몸짓에 열광을 했다면서 열기구까지 동원된 그야말로 빅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틀간 관람객 10만 명의 흥행의 공을 임영님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돌렸는데 어르신을 업고 올라간 진행 요원을 보고 참으로 진정한 히어로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죠. 그러면서 임영님을 비롯한 스타들의 티켓팅 시너지로 지난해 공연 관람권 판매액이 1조 4,500억 원, 전년 대비 15% 늘었다면서 공연 시장은 대성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국내 영화 산업은 어려운 상황인데 국산 상업 영화 37편 중에 27편이 손익분기점도 못 넘겼을 정도라며 이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극장을 떠난 것이라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특히 할인에 할인이 이어져 영화 티켓의 평균 가격이 10,000원 아래로 떨어졌음에도 관객들은 극장에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앞으로 영화계의 봄날은 언제쯤이 될지 궁금해했는데요. 그나마 임영님의 공연 실황 영화가 영화계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제공한 것 같아 더욱더 임영님의 놀랍고 대단한 힘이 느껴졌던 기사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하나은행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연 71조 꽉 잡아라. 임영웅 내세워 공들인 이유가 무엇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임영님의 광고 영향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금융권에서는 미래급여통장인 연금수급계좌 확보에 은행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한 해 71조 원 수급하며 85년생 수급 시점에는 150조 이상으로 늘어난다면서 이러한 엄청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은행에서는 임용임을 내세웠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올해 처음 국민연금을 받는 1962년생 등 4대 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 연령층을 겨냥한 광고를 임용임을 내세워서 고객 확보에 나섰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하나은행을 포함해서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연금 수급계좌 유치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행들이 다양한 혜택을 내세워 은퇴 후에 월급 통장인 연금 수급계좌 고객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임용임은 이러한 은행권의 연금 수급 계좌 확보에 가장 큰 시너지와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선 급여 이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연금은 사실상 은퇴 후에 미래의 급여라 노년층에게 주거래 은행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연금 수급계좌로 연금을 받으면 주거래 은행이 되며 카드나 대출 등 추가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점이 임용임이 은행권 모델로 가치가 높은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인스타그램 이벤트 소식입니다. 오늘 임용임의 하나은행 공식 광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과 동시에 해당 내용은 하나은행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여러 SNS에서도 일제히 공개되었는데요. 3개의 게시글을 할애해서 특별한 게시물로 만들어 주었네요. 실제 내용은 지금처럼 인생의 행복을 이어가고 싶은 한 분 한 분의 마음 평생 지켜드리고 싶어요. 손님의 소중한 연금도 하나은행이 평생 지켜드리겠어요. 라는 임용임의 음성 메시지와 함께 영웅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하나원큐에서 임영웅의 배경화면을 받아가세요 라며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실제로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찾아가 보면 임영임의 새로운 광고 풀 버전이 공개되어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은행 이벤트 페이지에는 연금은 어디서 받으세요? 하나은행으로 받으세요 라는 글과 함께 임영임의 하나은행 하나뿐인 내 편 메인 화보 광고와 임영임의 포토카드를 볼 수 있었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카드는 임영임이 손가락 하트를 하며 환하게 웃는 임영임이 녹색 줄무늬 니트를 입은 모습이었고 또 다른 사진은 임영임이 건행 포즈를 하는 모습으로 임영임의 사인과 함께 녹색 니트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의 사진이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 포토카드는 하나연금 광고 화보 사진으로 이 역시 임영임 사인이 건행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한편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벤트 2가지를 전했는데 첫 연금 수령 시 4만원의 현금 캐시백 내용이며 두 번째 이벤트 내용은 임용임과 시작하는 하루 임용임의 배경화면 다운로드 이벤트인데 지난 2월 13일부터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대상은 하나원큐 가입 손님은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원큐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고 마케팅 동의 푸시 알림 등을 동의하면 임용임의 배경화면을 저장하실 수 있네요. 다음 뉴스는 정오의 희망곡 소식입니다. 2월 20일 방송된 MBC FM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서는 가수 박형규님이 게스트로 출연했는데요. 임영님에게 곡을 드리고 싶다는 러브콜을 전했습니다. 이날 김신영님은 박형규님이 원래 가이드 보컬로 유명했었는데 서울여대 수석답게 작사 작곡 실력도 뛰어나다고 칭찬하며 앞으로 노래를 선물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임영임을 언급해 주었네요. 실제로 박형규님은 요즘 임영임 노래를 많이 듣는다면서 집에 가면서 들을 때 눈물이 약간 맺히더라고 답을 했는데 이에 김신영님이 야망이 있다고 하자 박형규님은 약간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고 이에 김신영님은 임영임의 목소리는 소울이 너무나 좋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임영임에게 곡을 드리고 싶어하는 아티스트가 또 한 명 추가되는 방송이 전해졌네요. 다음 뉴스는 별나사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 언론에서 별나사와 관련된 보도를 전했는데요. 4년 동안 한결같은 인기를 보여주며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7,300만 뷰를 돌파했다는 내용이었죠. 기사에서는 별나사에 대해서 임영님이 든든한 지원군 영시대를 위해 노래한 곡으로 임영님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로 트로트 가수로서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음악 방송 프로그램 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쓴 바 있다면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임영님의 대표곡으로 해가 갈수록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곡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톱스타뉴스 김경애 기자님도 임영웅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서정적인 목소리와 순미한 감동,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습니다. 기사는 지난 2021년 KBS 단독 콘서트 다큐멘터리에서 전해진 임영님의 내레이션을 언급해 주었는데요.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온 길에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끝없이 빛나는 이들이 내가 아닌 그들이었음을, 그들이 날 비춰주듯 나도 그들을 빛낼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순간을 선물할 수 있기를, 그들은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죠. 이처럼 임영님은 자신의 가슴 속에 수십만의 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늘 무대에 오르는 것 같다면서 자신의 삶은 물론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며 자신의 노래에서 위로와 기쁨을 발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음악에 쏟아붓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시대 팬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임영님에게 영시대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존재라면서 그 팬들을 위한 팬송이 바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라고 전해주었네요. 한편 별나사는 트로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의 순수함으로 마음이 점점 물들어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생택지 베리의 소설인 어린 왕자가 생각이 나는데 이는 임영님이 평소 영시대를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 때문이라면서 별나사를 부르는 임영님의 마음이 5,000송이의 장미보다 자기 별에 있는 한 송이의 장미를 더 소중히 여기는 어린 왕자의 마음 같고 어린 왕자가 장미꽃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사랑과 배려로 다가온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소설 속 글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또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임을 잊지 않게 해주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발매 4주년을 앞두고 여전히 임영님의 대표곡으로 아름다운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면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에 7,300만 뷰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별나사는 오랜 기간을 같이 한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곡으로 트로트 가수 서른도님이 작곡 단계부터 오직 임영님만을 생각하며 만든 곡으로 임영님을 위해서 특별히 선물한 곡인데, 오직 임영님만이 이 곡을 초월할 수 있다는 서른도님의 말처럼 임영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표현하지 못할 섬세한 감성과 쏟아지듯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을 바라보는 듯한 서전적인 목소리로 순미한 감동을 이끌어낸다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어가지 않도록 임영님과 영시대는 오늘도 별이 되어서 서로를 비춰주고 있다고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별빛 여러분, 아주 인상적인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산업경제신문 김남희 기자님은 임영웅이 보이스피싱 해결사인데 쓴 입맛 다시는 금감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이야기해줄 금융영웅의 탄생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마도 임영님이 건강검진을 언급한 이래 팬들에게 전해진 놀라운 파급력을 생각하며 금융당국에서도 임영님의 시너지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따른 금융당국 관계자가 가수 임영님을 떠올렸다면서 임영님은 어르신들의 인기가 가장 많은 가수로 손꼽히는데 임영님이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를 해주면 금세 효과가 날 것 같다면서 히어로의 영향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네요. 실제로 기사에서는 임영님이 자신의 팬이자 금융 취약층이기도 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바로 보이스피싱을 경고하며 사고를 예방하는 홍보대사 일이라면서 임영님만큼 어르신들이 초집중할 독보적인 스타가 없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은 범죄 타겟 대상이 되고 있다며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집중 공격을 받고 있고, 이는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와 인식 부족으로 피해를 입기 쉬워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득이나 연령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발생한다면서 음식점에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예약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고,
악랄한 전화금융 사기에 어르신들이 걸려드는 일은 비일비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성은 지난해 금관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기준 피해액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9월 249억 원에서 12월 610억 원으로 증가했다면서 여러가지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령층의 고액 피해 사례가 커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여러 단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목소리 체험, 모의 체험, 동영상 시청으로 어르신들이 사고에 낚이지 않도록 안내 중이지만, 그나마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수진 님이 조선족 보이스피싱 전화를 거는 상황극이 방송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렇게 해서라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언급 소식을 전했는데, 금융사기 예방법을 고민하다가 어르신들의 BTS인 가수 임영님이 전화 금융사기 조심하세요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는 내용을 전했네요. 한편 소속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는 매니지먼트 측에서는 전략적으로 광고 모델을 활동하도록 기획하고 있는데, 임영님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팬덤에 대한 서비스가 확실하기로 유명하다면서 콘서트에서 관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히어로 스테이션이라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거나 고화질 대형 전광판을 준비하는 등 팬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심양면을 다하고 있고, 특히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는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자선축구 행사를 함께하며 행복 나누는 ESG 금융을 몸소 보여주면서 임영님과 하나금융은 다양한 마케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기대하는 임영님의 공익적 역할에 대해서는 물고기 뮤직이 아직은 좀 더 고민하는 것 같다며, 속 사정을 들어보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하나금융이 임영님에게 제안하기 어려운 처지로 일단 광고 모델 계약서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전했습니다. 특히나 임영님은 이미 봉사와 기부로 사회에 사랑에 보답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여기에 더해서 어르신들의 금융지식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금융사기 피해라는 사회적인 불행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스피싱은 더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청첩장이나 부고장, 건강검진 결과,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해서 악성 링크를 보내는 수법들이 요즘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각인시킬 금융 영웅이 등장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를 사로잡은 목소리의 주인공 가수 임영님이 금융 취약층을 위해서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어느 60대 노부부 소식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하나은행 광고가 공개된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2월 20일은 임영님이 미스터트롯에서 어느 60대 노부부를 불러서 많은 팬들을 감동하게 했던 날인데요. 벌써 햇수로 5년, 5주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3분의 기적 만남을 통해서 임영님을 좋아하셨겠지만, 이 노래 어느 60대 노부부를 통해서도 큰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랑은 늘 도망가 음원과 별나사 뮤직비디오와 함께 임영님의 유튜브를 굳건히 지키는 3대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6천만 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당시 임영님은 에이스 대전에 출전해서 이 무대 하나로 팀전 순위 3위에서 1위까지 끌어올리며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었죠. 팀원들의 운명을 짊어진 부담감과 긴장감으로 무대에 섰지만 첫 소절을 부르자마자 관객석에서 탄성이 나오며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마스터분과 관객들을 사로잡았었는데요. 젊은 나이가 믿어지지 않는 감성과 표현력으로 엄청난 감동을 선물했던 곡입니다. 특히 마스터 조용수님은 곡에서 끝났다며 감탄을 했고, 노사연님도 어떻게 저런 감성이 나오냐며 극찬을 했었는데, 듣는 사람도 정말 숨죽이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겹게 만드는 굉장히 큰 마력이 있었던 곡이죠. 황혼의 헤어짐을 담담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절제된 가사말의 의미를 전달해 많은 팬들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해주었고, 임영님 역시 무대를 마치고 감정이 터져나온 듯 뒤돌아서서 조용히 눈물 짓기도 했었는데, 특히 곡 중간에 임영님이 보여준 휘파람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애절한 마음을 전하는 휘파람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으며, 너무 설명적이었던 노래가 간결해지면서 감정의 농도는 진해졌던 무대라고 전문가들이 극찬했었는데, 그동안 콘서트에서도 빠지지 않고 선곡이 되어서
팬들은 매번 들을 때마다 첫 소절에 눈물이 왈칵나게 해주고 레전드 임영님을 세상에 알렸던 노래가 벌써 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별빛님도 그때의 감동에 한번 다시 젖어드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탑스타 뉴스 우주환 기자님은 임영웅 시선이 좋은 사람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속으로 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임영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소통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사람의 외모와 성격, 어떤 결과물 등 누군가를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시선과 관점, 사고가 좋아서 끌리게 되는 것은 꽤나 매력적이라면서 임영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확하고 올바른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조건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임영님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며 부유하지 않은 집안 형편을 부끄러워하지도 탓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래난 상처 때문에 주눅들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이키, 보조개가 있다면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서 임영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임영님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부정적인 요소를 담지는 않는데 흔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나 웃기기 위해서 상대의 약점을 개그 요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보게 되지만 임영님의 말과 행동에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상대가 잘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 주는데 스타디움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춤이 부족한 자신을 보완해줄 댄서분들을 향해 본 공연에서는 더 멋지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료를 아끼지 않았으며 밴드팀을 향해서도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치는 형이라며 존중하고 브라스 연주에는 연신 감탄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돋보이게 하면서 어르신을 업고 계단을 올랐던 진행요원에게는 그날의 히어로가 되게 해주었고 노래가 끝난 뒤 관객의 박수는 함께한 모든 스태프들의 공으로 돌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축구를 하는 동안 엄지척을 날리며 상대의 플레이를 인정해주고 실수에는 다시 만회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며 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는데 이처럼 임영님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늘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낸다면서 가장 설레는 순간으로 기억되었던 미스터트롯 우승 이후 단독 콘서트라는 설레는 순간으로 과정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스타디움 공연 중에 쏟아지는 비를 대하는 임영님의 시선은 오히려 좋다, 하늘이 만들어준 특수효과라며 흥분된 미소와 함께 당혹스러움은 하나도 없이 즐길 줄 아는 그 모습은 감동스럽기까지 했다면서 임영님의 흔들리지 않는 시선은 굳은 의지를 담은 마음이었고 임영님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시선보다 가장 강렬했던 순간은 주변의 환경과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했던 고척 첫 무대에서 보여준 눈빛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에서 임영님이 무대에 서야 했고 서 있는 이유에 대한 모든 것을 대변해 주었고 그 이상 어떤 수식어로도 흔들림 없는 임영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네요. 한편 임영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시선은 영시대에게 있다면서 LED와 폭죽, 대형 전광판 등은 어떤 방법으로든 대체할 수는 있지만 순간순간 팬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의 케미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에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임영님은 큰 매력이 되어 스며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임영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언제나 영웅시대가 있는데 그를 세워주고 나아가게 하고 더 큰 우주가 될 수밖에 없는 동기가 되어주는 팬들이 있기에 임영님과 영웅시대는 서로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 함께 걸어간다고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아주 인상적인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중앙일보에서 전한 성악가도 놀란 임영님 마이크 사용법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중앙플러스에서는 아티스트 임영님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시리즈로 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호흡법에 관련돼서 한양대 성악가 교수님과 김희선 경기대 실용음악과 교수님의 분석 내용을 보도해 주었네요. 기사에 따르면 임영님은 2016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지만 트로트 창법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며 장르마다 자신의 부드러운 음색을 살려 깨끗하게 노래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깨끗하게 노래한다는 것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누가 들어도 안정적이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발라드 가수의 꿈을 갖고 입학한 경복대 실용음악과에서 배운 이론과 프로 무대에서의 경험들이 지금의 임영님의 목소리를 만들었다고 전해주었네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임영님의 호흡법과 노래하는 자세에 대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본다면서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 한양대 성악과 교수님과 보컬 전문가 김희선 경기대 실용음악과 겸임 교수님이 임영님의 창법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먼저 임영님의 손의 위치가 놀랍다며 히어로는 대체로 마이크 몸통을 가볍게 쥐고 노래를 하는데 댄스곡이나 흥을 올리는 분위기에서는 헤드와 그릴 부분을 잡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면서 노래에 따라 마이크 사용법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해 주었네요. 한편 그보다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마이크의 어떤 부분을 잡든 또 어떤 장르의 노래를 부르든 변하지 않는 임영님의 특징이라면서 마이크와 입의 거리가 항상 같은데 절대 임영님의 마이크는 입에서 멀어지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임영님의 마이크는 입술 근처를 맴도는데 다른 아티스트들처럼 마이크를 허리까지 빼거나 고음에서 마이크를 머리 위로 올리는 제스처도 없다면서 이는 대부분의 가수들은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데크레센토 표현을 할 때 마이크를 입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방식을 쓰는데 임영님은 본인이 호흡 안에서 이를 해결한다면서 탄탄한 호흡으로 끌어올리는 진성 위주의 발성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정말 마이크 테크닉이 아닌 목소리로 노래를 조절하는 임영님의 창법이 특별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탑스타뉴스 김경애 기자님은 임영웅 목소리는 현대적이고 세련됐지만 그가 주는 아날로그의 따뜻함이 묻어난다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임영님의 우리들의 블루스 조회수 기록이 달성된 이후 노래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여백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었는데 건축가는 집을 지을 때 여백에 대한 계획부터 세우고 작곡가는 쉼표가 있어야 할 것을 고민한다면서 우리의 삶에 여백이 없다면 하루하루가 팍팍한 기분이 들겠지만 가수 임영님의 노래에는 그의 성격처럼 빠른 템포든 느린 템포든 노래의 조급함이나 서두름이 느껴지지 않는 여백이 늘 존재한다고 전했죠. 그러면서 이는 임영님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 이상으로 노래를 잘 전달하는 가수이기 때문이라면서 남긴 여백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 내용은 듣는 이의 선택에 맡겨두는 것이 임영님의 창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의 노래를 들으며 지난달의 후회를 비워내고 새 희망을 채우기도 하고 아픔을 덜어내고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넣어두기도 한다면서 임영님 노래에 대한 극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의 노래 중에 우리들의 블루스는 가장 많은 공간적인 여백이 느껴지는 노래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곡은 지난 2022년 5월 2일에 발매한 첫 정규 앨범 I am Hero의 수록곡으로 OST는 아니지만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삽입곡으로 드라마의 감동을 배가시킨 노래인데요. 조용조용 말하듯 불러주는 임영님의 목소리가 은은하면서도 아련한 정취를 불러일으킨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기교를 부리거나 억지로 고음을 쏟아내려 하지 않음에도 듣는 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은은한 감동의 향기로 감성 달빛에 젖어들게 만드는데 그래서 더 정이 가고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슬픈 멜로디와 가사가 주는 슬픔과 고뇌가 있는 곡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임영님은 이 노래를 자신만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승화시키는데 눈물 나지만 마음 한편에 가슴 벅찬 희망이 솟아나게 만드는 임영님만의 창법으로 여운을 느끼게 해준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불안의 비움과 성찰의 체험이 공존하는 삶 속에 소중하게 와닿는 희망을 꿈꾸며 주변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노래인 우리들의 블루스가 2월 가기 전에 꼭 들어봐야 할 노래로 적극 추천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2월 22일은 회넨스타에서 진행되는 영웅건행 이벤트 카페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개최되는 이벤트 카페는 지난해 8월에 진행된 임영님의 오프라인 카페 두 번째 버전처럼 보이는데요. 교복이 잘 어울리는 청량한 하이틴 스타 1이라는 문구에 테마 카페에서 페넨스타가 준비한 특전을 받아가세요 라는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공지에 들어가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테마 카페 안내라는 게시글이 전해졌습니다. 담겨있는 내용으로는 안녕하세요 페넨스타입니다. 임영웅 청량 테마 카페 운영일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라며 팬 여러분들은 방문하셔서 페넨스타가 준비한 다양한 특전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함께 올라온 포스터는 영웅 건행이라고 한자로 쓰여진 하늘색 바탕 배경에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 메인 포스터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담겨 있었죠. 먼저 테마 카페 장소는
카페 지금으로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23길에 있다고 전했고 일정은 2025년 2월 22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본 특전은 포토카드와 스티커, 인생 네컷, 엽서, 인화사진, 컵홀더 등 굿즈가 마련되어 있으며 선착순 특전으로는 1등부터 10등까지는 임영님의 머그컵, 11등부터 20등까지는 임영님 키링이 준비되어 있다고 전했네요. 실제로 지난해 8월에도 펜앤스타에서는 임영웅 테마 카페 영시대를 오픈하며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과거 유명한 연예 잡지 컨셉으로 임영님 화보와 함께 감성을 자극하는 그의 음악시대, 시대를 초월하는 목소리의 주인공, 마성의 히어로 국민가수 임영웅 그의 파급 효과가 가요계를 발칵 뒤집었다면서 영시대라는 커다란 잡지 표지가 인상적이었죠. 당시에는 서울 강남구 공간대여 파티룸인 아지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날 카페는 한국을 대표하는 솔로 가수 임영웅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각종 포스터와 인화사진으로 꾸며졌고 특히 2023년 TMA에 비치됐던 친필 사인 배너도 전시되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여 주었습니다. 당시에 준비한 특전은 포토카드 스티커와 인생 네컷 엽서, 인화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때에도 선착순으로 일반 회원 특전 1등부터 10등까지 임영님 머그컵, 그리고 선착순 membership 회원 특전으로 1등에서 10등까지 임영님 키링을 증정했었는데 이번 테마 카페에도 동일한 이벤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벤트 행사에서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이 테마 카페에 방문을 해서 임영님을 응원했고 카페가 오픈되기 전부터 길게 줄을 선 팬들은 임영님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만들었는데 이후 카페에 들어간 팬들은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임영님을 응원하는 포스트잇을 작성하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임영님 테마 카페가 또다시 큰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관심 있는 우리 별빛님들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톱스타 뉴스 김경애 기자님은 찬란할 우리의 자화상을 노래하는 당신은 영원한 내 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며 인생 찬가를 언급해 주었습니다. 이는 어제 임영님의 정규 앨범 수록곡 인생 찬가 음원 영상이 1900만 뷰를 돌파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분석 기사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생 찬가는 작곡가 윤명선님의 곡으로 임영님이 리로드 영상에서 제목에서 느껴지듯 가곡의 느낌이 나는 곡이라고 평가하고 엔딩곡의 느낌이 난다고 전했었는데 실제로 임영님 콘서트에서도 엔딩곡으로 많은 팬분들을 만나고 있는 곡이죠. 특히 팬 여러분들의 찬란한 순간들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임영님의 마음이 듬뿍 담긴 곡으로 감동을 주는 곡입니다. 기사에서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화향연화가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 영시대 팬덤은 매일매일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답할 것이라면서 실제로 팬들은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를 만난 이후부터는 시니어 팬들은 몸이 늙는다고 마음까지 같이 늙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중장년 팬들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이미 늦었다는 생각의 틀을 벗어날 수 있었으며 20대와 30대의 젊은 팬들은 임영님의 성공 뒤에 숨겨진 피나는 땀방울과 노력의 시간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며 다시 한번 뜨겁게 달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10대 어린이 팬들마저도 임영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의 인기에 부러워하는 차원이 아닌 것 같다며 임영님 노래에 담긴 진심이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고 임영님의 선한 영향력과 그의 바른 언행은 희망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내리면 눈이 내리는 대로 행복해하며 내 친구를 그리고 내 가족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전했고 지나온 삶의 후회와 자책보다는 앞으로 걸어갈 길에 열릴 꿈의 열매를 떠올려 보고 용기를 주는데 그런 삶의 하루하루는 찬란할 것이고 그 모든 순간은 영원히 아름다울 것이라며 임영님은 인생 찬가로 위로와 희망의 언어를 대신하는데 어쩌면 인생 찬가는 임영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침서 같은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삶에 대한 관조와 인생을 포용한 듯한 임영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숙연함마저 늘게 해주는 인생 찬가는 가곡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우아한 가곡처럼 들리는 것은 임영님의 고급스러운 목소리와 풍부한 성량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임영님이 한국적인 정서를 잘 표현하는 부드럽고 섬세한 발성과 힘이 들어가지 않는 아름다운 고음, 그리고 인생의 파노라마를 그리는 듯한 가사의 전달력은 밀려오는 감동과 함께 잔잔한 여운을 준다면서 자극적이지 않은 가사와 편안한 멜로디를 예술적인 가곡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이 얼굴에 웃고 있어서 눈물이 나도록 하는 것은 임영님만의 감성 전매 특허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인생 찬가가 시대를 초월하며 영원히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며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하나은행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하나은행 공식 광고가 런칭되면서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부분 중 하나는 임영님 축구 내용일 텐데요. 하나은행에서 K리그와 연결될 수 있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사는 하나은행이 프로축구리그 K리그 타이틀 스폰서 4년 더 가져간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K리그 타이틀 스폰서십을 맡아왔는데 앞으로 2028년까지 계속 2년을 이어간다며, 이는 K리그 최장기간 타이틀 스폰서 후원 기록이라면서 하나은행의 축구 사랑을 보도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하나은행의 축구 사랑은 임영님의 축구 사랑과 연결되어서 더욱더 인상적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10월 임영님과 기성용님이 출전한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따뜻한 온기를 전한 점도 임영님과의 밀접한 연결고리에 대해 언급할 수 있었는데, 축구의 진심인 임영님과 K리그 메인 스폰서 은행 하나은행이 만난 것으로 보여 흐뭇하다는 반응들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하나은행은 K리그와 함께 ESG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K리그 통합축구, 이동약자를 고려한 모두의 축구장 등 다양한 임영님의 선한 영향력을 떠올릴 수 있는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은행은 K리그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전반에 걸쳐서 오랜 기간 지속적인 후원을 맡아오고 있는데, 1998년부터 대한축구협회 공식 후원사로 활동해왔고, 2020년에는 K리그 구단 대전 하나시티즌을 인수하는 등 대한민국 축구 전반을 후원하며 리그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별빛 여러분, 주말에 아주 반가운 임영님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지난달 다비치 콘서트에 임영님이 직접 방문한 후속 소식인데요. 다비치 유튜브 채널에서 임영님이 콘서트장을 방문해 다비치 멤버분들을 응원하는 모습들을 비하인드로 소개했는데, 역시 의리남 임영님답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날 임영님은 다비치 콘서트가 진행되는 K스포덤 올림픽 체조 경기장 대기실을 찾아서 다비치 멤버분들을 만났는데요. 임영님과 과거 사랑의 콜센터에서 듀엣곡을 불렀던 이혜리님과 만나 정 듬뿍 담긴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이날 대기실에는 이혜리님은 잠시 밖에 다녀온 상황으로 강민경님 혼자 있었는데, 임영님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안녕하세요 라고 먼저 인사를 전했습니다. 임영님은 아주 정중한 자세로 선물을 손에 들고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임영님은 양갈래로 한 헤어스타일로 검은색 안경에 흰색 셔츠와 점퍼를 입은 채 블랙진에 검은색 구두를 입고 방문을 했었는데요. 손에는 선물이 들려 있었네요. 자막으로는 임영웅 임히어로 슈퍼스타라며, 그런데 이제는 의리왕이라는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이때 임영님의 이젠 나만 믿어요 노래가 부드럽게 배경음으로 깔리며 더욱 특별한 모습을 전했죠. 임영님은 선물을 하나 사왔다면서 제가 좋아하는 술인데 공연 끝나고 드시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번 삼시세끼 촬영 당시에서도 임영님은 차승원, 유해진님과의 첫 만남 당시 유해진님이 영화에서 마셨던 술을 기억하고 술 선물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임영님의 자상하고 따뜻한 배려심 넘치는 선물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특히나 임영님이 좋아하는 술이라면 와인일 것 같아 보이는데, 콘서트 끝나고 파티에 잘 어울리는 술이 무엇일지는 몰라도 선물을 아주 센스 만점으로 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잠시 자리를 비웠던 이혜리님이 다시 돌아와서 임영님을 보면서 너무나 반가워하며 두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는데요. 이혜리님도 선물을 사왔냐며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공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봤는데, 임영님에게는 공연을 잘했냐면서 근황을 물었고, 임영님도 네라며
매너 있게 답을 하면서 살이 많이 빠지셨다면서 선배님 걱정을 해주었는데요. 이혜리 님도 맞아 나 너무 힘들었어 라며 콘서트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이야기를 했었죠. 아마도 임영님 역시 콘서트 준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이러한 배려와 관심이 가득 담긴 이야기를 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임영님은 콘서트 잘 하시라며 두 손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쳤는데 이러한 응원의 힘으로 다비치 콘서트가 성황리에 성료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의 다비치 콘서트 방문은 지난 1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스포덤 체조경기장에서 열렸는데 스티치 인 타임이라는 콘서트였죠. 이날 언론에서도 임영님의 콘서트 방문 소식을 전했는데 임영님을 포함해서 유재석님, 홍진경님, 그리고 송혜교님도 함께 콘서트를 보러 왔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날 임영님 목장을 보면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흰색 셔츠에 안경을 쓰고 가방을 맨 상태였는데 그 위에 입었던 점퍼는 벗었던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실제로 다비치 분들도 이날 무대 위에서 임영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제 나만 믿어요 한 소절을 부르기도 했었는데 노래 한 소절을 마치고 이날 공연 전에 임영님 만났던 이야기를 하며 오늘 임영님이 공연을 보러 오셨다고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관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혜리 님이 영웅이 공연을 보러 갔었다고 하자 강민경 님이 영웅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니 친한 사이인 것 같다고 물었고 그럼 어떻게 불러야 하냐며 영웅이가 아니라 영웅님으로 해야 하나 영웅씨로 해야 하나 다시 궁금해해서 웃음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영웅씨 콘서트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영웅씨가 저희 공연을 보러 왔다며 행복해하는 이야기도 직접 전해주었는데 이날 당시 그날의 모습을 알 수 있었네요. 한편 이날 콘서트 화면에는 방문했던 다른 스타분들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는데 유재석님, 홍진경님은 활짝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임영님은 뒷줄에 앉아서 옷만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 송혜교님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머리를 내려서 잘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도 송혜교님과 임영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여러 언론에서도 계속 전해졌는데 임영님이 캐주얼 룩에 안경을 쓴 풋풋한 모습으로 콘서트장을 찾았다며 혹시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될까봐 앙코르 무대 전에 자리를 떴으며 팬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도 기꺼이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한편 임영님과 다비치 분들과의 인연은 예전 사랑의 콜센터에 함께 출연했던 인연이 시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임영님은 다비치 이혜리님과 함께 이남인 노래를 듀엣으로 불러서 큰 화제가 되었었죠. 당시 방송은 여신6 특집이었는데 보컬 여신들이 나왔을 때 임영님이 노래를 들으며 연신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노래가 끝나자 너무나 좋아서 기절할 뻔했다. 평소에도 선배님들 노래를 많이 듣고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MC 김성주님이 과거에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던데라며 임영님에게 그 아티스트의 이름을 써보라고 했었죠. 당시에 썼던 이름이 다비치 이혜리님이어서 다른 여신6 분들의 부러움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에 이혜리님은 기분이 너무 좋다며 녹화 시간 상관없이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 행복해하고 이후 임영님과 이제 나만 믿어요를 듀엣으로 소화해서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후렴구에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역대급 무대를 만들었고 최고의 화음으로 이남잇의 또 다른 레전드 무대를 완성하기도 했었는데 이때의 인연으로 이번 다비치 콘서트 응원도 다녀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탑스타 뉴스 김경애 기자님은 임영웅, 영시대와의 관계를 2025년 10대 소비 키워드로 말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2025년 트렌드 코리아 책에 나왔던 10가지 키워드를 보며 임영웅과 팬덤 영시대와의 관계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내용이었는데 임영웅에 대한 깊은 관찰과 사랑이 묻어나는 글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임영웅과 영시대와의 관계를 2025년 10대 소비 키워드로 판단해 볼 수 있다며 트렌드 코리아가 선정한 2025년 대한민국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옴니보어, 아보화, 토핑경제, 페이스테크, 무회력, 그라데이션 K 등이었는데 키워드를 하나씩 들여다보니 생뚱맞게도 임영웅과 영시대와의 관계가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 키워드인 옴니보어는 다양한 관심과 취향을 가진 소비자를 뜻하며 기존의 성별과 연령, 소득 등으로 구분되지 않는 소비 형태를 말한다고 하는데, 많은 나이임에도 임영임의 뛰어 한마디에 신나게 뛰어오를 수 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페이스 페인팅을 하며 임영임 굿즈를 모으며 손잡벌 되는 젊은이들과 함께 임영임의 웅투어를 하는 분들이라며, 야구 관람이나 축구장만 찾던 남성들이 임영임의 앨범을 사고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티켓팅에 열을 올리기도 하는데, 아이돌에게만 빠질 것 같은 10대 소녀들도 임영웅 삼촌에게 편지를 쓰기도 한다면서 임영임은 성별과 연령 그 어느 것에도 구분되지 않는 소비 형태를 보여주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의 아보아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하루가 안온하고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데, 바로 임영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서 영웅시대는 임영님이 있어서 행복한 아보아를 보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영시대 팬분들은 임영님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노래에서 위로를 받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일상에서 굳이 소소한 행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임영님의 음악만으로도, 그리고 임영님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더없이 즐겁고 안온한 일상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임영님이 주는 행복 중에는 올해의 키워드인 토핑 경제도 있는데요. 음식의 다양한 맛을 위해서 추가되는 토핑처럼 상품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자신만의 물건을 만드는 것이 토핑 경제로, 임영님의 운동화 커스텀을 하는 것이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핑에 진심인 사람들이 바로 영웅시대인데, 공식 응원봉에 리본이나 아크릴, 네임택을 달기도 하고 시즌 그리팅의 다이어리를 마스킹 테이프나 스티커를 이용해서 아기자기하게 꾸미기를 즐긴다며, 가방에는 뜨개로 만든 하늘색 장신구와 굿즈를 달기도 하고 임영님의 얼굴이 인쇄된 배지를 활용해서 어디든지 영웅시대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손재주가 좋은 영웅시대 분들은 공식 티셔츠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명품 의류로 탄생시키기도 한다며, 특히 지난 1월에 열린 임영웅 리사이틀에서 받은 한 장의 담요를 방석과 무릎 담요 등 아이템으로 만들기도 하고 옷으로 리폼하기도 하는데, 공연 중에 하늘에서 날리던 임영님의 친필종이 컨페티로 키링과 열쇠고리를 만들기도 하며 액자로 꾸미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토핑을 이용한 끝없는 창의력과 창조는 새로운 취미생활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영웅시대는 자신만의 창조적인 토핑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영님처럼 아낌없이 나눔을 한다는 것이라면서, 시간과 정성을 들인 작품을 즐겁게 나누며 행복을 느끼는 영웅시대를 보며 이 또한 임영님이 그들에게 선물해주는 옴니보어와 아보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해력이라는 키워드가 눈길을 사로잡는데, 작고 귀엽고 순수한 존재가 사랑받으며 그 존재가 주는 무해함이 가지는 힘이 무해력이라면서, 책에서는 펜더금인 푸바오를 예로 들었는데 임영님에게는 반려견 시월이가 그런 존재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영웅시대에게 가장 무해한 존재는 임영님이라고 전했습니다. 순수하고 꾸밈 없는 성격에 부드러운 미소와 온화한 말투, 그리고 콘서트장에서 보여주는 앙증맞은 애교와 사랑스러운 행동, 그리고 맑고 고요한 감정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귀여운 무해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과 영웅시대는 2025년 대한민국 10대 소비 키워드를 이미 완벽하게 받아들인 부류인 것 같다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제나 함께하며 서로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영원불멸의 키워드이자 트렌드로 살아갈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라며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별빛 여러분, 주말 동안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70만 명을 돌파하며 눈부신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2일에 개설된 임영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70만 명, 총 영상수 777개로 일상과 커버곡, 무대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하며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죠. 최근 임영님 유튜브 채널은 보금자리 라이브 클립 영상이 올라오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히 임영님의 시즌 그리팅 비하인드 촬영 소식과 약속할 때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I am hero the stadium 비하인드 영상이 전해지며 이번 구독자 170만 명을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임영님 채널이 연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총 조회수 50억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구독자 200만 달성을 위해서 더욱더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유튜브 구독자 세기록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주말 동안 전해진 임영님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브랜드 평판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브랜드 평판에서 놀라운 위협을 달성했는데요. 임영님은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2025년 2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포함 브랜드 평판지수 674만 2064점을 획득해 1위에 랭크되었는데요. 이로써 50개월 연속 기록이라는 전대미문의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임영님에 이어 2위는 박지연, 3위는 이찬원님이 차지했네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측은 트로트 브랜드 평판 2025년 2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임영님 브랜드는 브랜드 소비 44.91% 상승, 브랜드 이슈 44.04% 상승, 브랜드 소통 8.14% 상승했다며 놀라운 힘을 입증했다고 전했는데요. 임영님은 지난 1월 브랜드 평판 지수에 비해 14.88%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링크 분석에서 임영님은 진출하다, 소중하다, 공개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영웅시대, 넷플릭스, I am here the stadium이 높게 나왔다면서 긍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긍정 비율 91.86%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분석은 2025년 1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트로트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평판 분석과 브랜드 평판 모니터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트로트 가수의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었고 브랜드 평판 랭킹 추천 지수가 브랜드 평판 알고리즘의 가중치로 포함되었는데 임영님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었던 평가였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2월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도 탑2에 올랐는데요. 1위는 아이브였으며 2위는 임영님, 그리고 3위는 블랙핑크였는데요. 4위와 5위는 BTS와 세븐틴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25년 1월 22일부터 2025년 2월 22일까지의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1억 317만 3,389개를 분석해서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분석을 했는데 임영님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포함해 브랜드 평판지수 677만 8,307점을 획득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측은 콘서트를 담은 영화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임영님 브랜드가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는 MC 탕님 소식입니다. 임영님 콘서트의 사전 MC로 활약했던 MC 탕님 소식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MC 후배분 유튜브에서 MC 탕님을 만나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MC 탕님은 임영님 콘서트 이후로 KBS 프로그램인 더 시즌2에서 사전 MC를 하고 있는데 이날 두 사람은 임영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MC 탕님은 자신이 소중하게 보관하는 스타들의 사인이 든 스케치북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중 자신 사인이 있는 건햄이라는 표기가 눈에 띄었네요. 실제로 임영님의 시그니처 인사법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인데 이를 모방해서 나온 인사법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에게 컨펌을 받아서 쓴다고 하는데요. MC 탕님은 임영님은 건행인데 저는 건햄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는 의미로 개그감 살리는 인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에게 컨펌 받은 제 사인을 쓸 수 있다고 농담을 해주었습니다. 한편 이후에도 임영님을 언급했는데요. 2025년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다는 질문에 일단은 더 시즌즈를 계속하는 것이 제 계획이자 목표이며 임영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임영님 전속 MC로서 또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님 다비치 콘서트장 관련 소식입니다. 오전에 전해드렸던 임영님의 다비치 콘서트 응원 소식이 여러 언론사 기사로도 소개되었는데요. 기사 제목은 송혜교, 콘서트 관객 속 포착의 난리, 유재석, 임영웅까지 등장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서는 22일 유튜브 채널 강민경의 다비치 콘서트, 그런데 엄정화, 송혜교, 린, 유재석, 송은이, 홍진경, 다듀, 임영웅, 선미, 최유리가 나옴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며 영상에는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스포돔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5 다비치 콘서트 어 스티치 인 타임의 비하인드가 담겼는데 여러 아티스트 소식을 포함해 임영님의 방문 소식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먼저 콘서트 당일 대기실에서 준비하던 다비치에게 선미님이 찾아와서 꿀 선물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원래 집순이 아니냐, 와준 것도 고마운데 라고 감격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 무대에 오른 다비치는 팬들의 환호 속에 폭발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무대 매너를 선보였다고 전해주었네요. 한편 콘서트에서는 다비치와 스티치 앨범을 같이 작업한 최유리가 대기실로 선물을 들고 찾아왔으며, 이어서 임영님도 깜짝 등장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면서 이날 임영님은 좋아하는 술인데 공연 끝나고 드시라고 사왔다면서 다비치에게 선물을 건넸고, 또 이혜리님에게는 살이 많이 빠졌다고 걱정하고 파이팅을 외치며 힘을 북돋아줬다는 내용도 언급해 주었습니다. 이후 유재석님과 송은이님도 대기실로 찾아와서 다비치를 응원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날 다비치는 공연을 와준 임영님을 비롯한 많은 스타들의 이름을 언급했고, 전광판에는 관객석에 앉아서 공연을 즐기는 스타들의 모습이 담겼는데 팬들의 큰 활호성을 지르자 관객분들에게 이거 저희 콘서트라며 이렇게까지 좋아할 일이냐며 서운함을 드러내서 웃음을 안겼다고 전했는데, 임영님의 따뜻하고 배려 있는 선물과 특별한 만남이 더욱더 의미 있었던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별나사 소식입니다. 탑스타 뉴스 김민석 기자님은 임영웅 알맞은 온도로 뜨거운 감동에 이르게 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별나사의 조회수 기록에 이은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마음이 냉랭해지는 날 임영웅 목소리로 듣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고단하고 힘겨웠던 날들에 대한 보상 같은 곡이라면서 음악방송 3관왕을 기록하고 공식 뮤직비디오 7,300만 조회수로 이 곡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은 4년 동안 변함없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해 주었죠. 그러면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대중적인 곡으로 안착했음을 보여주는 예로 뮤지컬 가수나 교회 성가대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열창하고 다양한 모임에서 애창곡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이는 임영님 발성에 담긴 따뜻함과 온순함이 공존하는 부드러움에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이 곡은 서른도님의 임영님을 위한 맞춤곡인데 아티스트와 팬덤의 사랑을 그리고 싶었다는 의도가 성공한 곡이라며, 트로트 전유물인 꺾기와 과한 바이브레이션 없이도 임영님의 트로트 맛은 군더더기가 없는 신사의 품격과 편안한 온도로 가장 뜨거운 감동에 이르게 하는 마법이 있다면서 임영님 콘서트 엔딩곡으로 불리기도 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팬덤 영시대와 임영님만 공유하는 내밀한 정서가 있는 곡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이 노래는 임영님이 자신의 삶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영시대를 향해서 변함없이 반짝이는 별빛 같은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곡인데, 경연을 통해서 탄생한 아티스트가 국민 가수가 되기까지 영시대 팬덤의 지원과 응원은 별나사의 가사인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라는 한 소절로 설명이 된다면서, 임영님은 장르를 선택함에 있어 어떤 장르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데 팬들에게 종합 선물 세트 같았던 첫 정규 1집은 임영님에게는 장르는 다양성 이외에 어떤 의미도 없을 만큼 자신 없는 장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롯 경연대회 출신 가수라고 편견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모든 장르를 잘 소화하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주었다며, 변함없이 서로를 비추는 우주의 별들처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임영님과 영시대의 세레나데이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영원한 엔딩송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